안녕하십니까, 종매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다니는 스즈키 GXX R1000 2019년식이거든요 제 현재 5,000km 정도 운행해본 입장에서 담백하고 솔직한 진짜 배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GXX R1000을 제가 구입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가성비 좋은 차라 생각하고 구매한 거예요. 처음에는 600cc 미들급 바이크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미들급 바이크가 야마하는 1600만원대,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는 1700만원부터 1800만원, 스페셜 칼라가 1800만원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들급 사는 가격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들급보다 리터급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오히려 투어 다니기에는 슬렁슬렁 다니기에는 3단 오토매틱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리터급은 힘이 그만큼 넘쳐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리터급이 더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다른 리터급 바이크들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가성비 좋은 거를 따졌을 때 전자장비가 기본적으로 있을 게 제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느냐, 이런 거를 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R1000 같은 경우에는 ABS, 그리고 또 요즘에 흔히들 이제 최신 바이크들에게 많이 상용하는 코너링 ABS, 코너링 ABS라는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크 뱅킹 각도에 따라서 ABS의 개입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앞바퀴에 락이 걸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코너를 들어갔을 때 당황했을 때 브레이크를 꽉 잡았을 때 ABS의 그 개입이 빨라지면서 아무래도 앞바퀴 락을 걸리게 해주지 않아서 바이크 라이더가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ABS 프로가 있다 그래서 바이크가 일어나지는 않냐, 안전히 일어나지 않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타이어의 그 눌림이나 그런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개입을 안 하는 것보다는 개입을 하는 게 더 훨씬 현상은 줄어들고요, 컨트롤 하기도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ABS, 그 코너링 ABS가 코너링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TCS, 뒷바퀴의 밀림,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의 그 굴림에 그 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뒷바퀴가 슬립하는 현상을 막아주는 TCS 기능도 10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토GP 기술력을 또 집약한 가변식 밸브가 슈퍼바이크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가변식 밸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일단 시승한 바이크 중에 가변식 밸브 차는 그 전에 두가티 멀티스트라다 5스피크 모델이 가변식 밸브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타보고 느낀 점은 높은 RPM에서도 스로틀을 감았을 때 부드럽게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R1000도 가변 밸브라 그래서 타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을 저는 받더라고요. 일단 이제 가변 밸브라는 개념은 저속에서도 고속에서도 엔진 회전수에 맞게끔 밸브의 여는 타이밍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그 전에 이제 S1000R를 시승을 해봤을 때 그때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면, 어떤 특정한 RPM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얘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고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R차들이 다 그러거든요. 보통 바이크들이 다 그래요. 제가 뭐 다른 것들도 시승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 가변식 밸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 구간에서 부드럽게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빵 터져가지고 막 와 힘을 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전 구간에서 그냥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변식 밸브가 타이밍을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형 2020년 S1000R에는 가변식 밸브가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2019년부터 GXX R1000 모델은 양방향 퀵시프트가 적용이 됐어요.
양방향 퀵시프트는 무슨 말이냐면 클러치 조작 없이 기아를 올리고 기아를 내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퀵시프트를 안 써본 사람들은 뭐 클러치 좀 잡아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클러치를 잡고 기아를 올리지 않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클러치를 잡아야 되는 모델이면 클러치를 잡는 순간에 동력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RPM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퀵 시프트업이 가능하면 스로틀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아를 올리는 거예요. 동력을 끊어서 기아를 올려가지고 다시 동력을 주고 스로틀을 당기는 게 아니고 막 가면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올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올릴 때는 아무튼 스로틀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뽕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 차단이 안 되고 그 클러치를 잡는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기아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아를 내리는 거는 우리가 감속을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기아를 내린다 그럴 때 감속을 하는 타이밍인데, 그 감속을 하면 브레이킹만으로 감속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엔진 브레이크가 같이 써서 감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쓰는데, 그 전에는 클러치를 잡으면서 기아를 내리면 그 클러치를 잡는 그 순간에 동력이 끊겨요. 그쵸? 클러치를 잡으면 중립의 상태가 되잖아. 그 살짝의 타이밍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엔진 브레이크 작동을 안 하는데, 우리가 퀵시프트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클러치 조작 없이 기아를 빵빵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엔진 브레이크는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클러치를 잡으면서 기아를 내리니까, 그 중간에 클러치를 잡을 때는 동력이 끊기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그 잠깐 사이에 끊기는데, 그럼 기아를 계속해서 세 단씩 내릴 때는 계속해서 끊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의 성능을 100% 발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퀵시프트는 이제 빠르게 다니는 차들한테는 되게 편한 기능이고 좋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킷을 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고요. 퀵시프트는 필수 요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2019년식은 양방향 퀵시프트가 다 달려있고, 그리고 TCS 기본, ABS, 거기다가 코너링 브레이크까지, 그리고 이제 알천의 추가적인 기능들이 또 있는데, 일단 알천은 전자식 댐퍼가 돼 있어요. 뭐 전자식 댐퍼를 쓰는 데는 혼다가 2004년도부터나 전자식 댐퍼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안날. 근데 이제 알천 전자식 댐퍼는 이번에 이제 처음 제가 접한 것 같은데, 일단 댐퍼는 기존 댐퍼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댐퍼의 그 메이커는, 브랜드는 KYB, 일제 그 KYB 쇼바 메이커인데, 속도나 어떤 뱅킹각에 따라서 댐퍼가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고속에서 조금 느낌이, 핸들이 딱 잠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치 종류들이 간단하면서 그냥 쓰기 좋게 되어 있다는 거, 모드 변경하는 스위치, 거기다가 이제 셀렉트 스위치로 모드 변경을 바꾸는 스위치, 그 다음에 TCS를 바꾸는 스위치, 다 이게 이 모드랑 셀렉트 버튼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지 스타트 버튼은 참 편한 것 같아. 이 스타트 버튼이 예전에는 따로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킥오프라는 기능이 위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지 스타트 버튼은 킥오프 기능하고 스타트 버튼 기능하고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치면은 스타트가 되는 거고, 위로 누르면은 오프가 되는 거고, 킥오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스위치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땜발이 우측에 비상 깜빡이가 있다는 거, 이게 좀 땜발이거든요. 우측에 비상 깜빡이는 정말 불편하잖아요. 스로틀을 감은 상태에서 내가 추월을
너 앞차가 비켜줘가지고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줘야 되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면 내가 스로틀을 이렇게 잡고 있는, 나 같은 경우는 스로틀을 좀 멀리 잡는데 이게 엄지가 안 달아. 안 달아 이게. 그냥 억지로 여기 와갖고 눌러야 되고, 스로틀을 감은 상태에서 누르기도 불편하고, 되게 이거는 정말 불편한 거거든요. 이거는 꼭 변경되었으면 하는 그런 단점 중에 단점이고요. 알찬의 단점을 얘기 드렸으니까 단점을 더 얘기를 하자면, 계기판이 너무 밋밋해요. 리터급 바이크잖아. 어찌 보면 최고봉의 바이크인데 그 최고봉의 바이크에 걸맞지 않게 대충 봤을 때는 그냥 R3 계기판하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R3나 뭐 MT09나 뭐 이런 거에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기판은 좀 컬러풀하지 않고 좀 단색으로 좀 한 3가지 색 정도?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멋은 없다. 그리고 이제 신형 S1000RR 같은 경우는 풀 컬러잖아요. 풀 컬러면서 이제 S1000RR만의 이제 좀 특이한 뭐 뱅크각을 계기판에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야마하 아론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압력을 뭐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있다더라고요, 계기판에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이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계기판이다. 그래서 난 요게 조금 너무 밋밋해서 그게 조금 그래요. 그리고 또 단점은 시트. 알튼의 시트가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알튼이. 제가 이런 딱딱한 재질의 차는 이번에 S1000RR 시승을 했을 때 M 패키지 모델이 시트가 좀 딱딱하거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재질이에요. M 패키지 모델은 딱딱한 시트고, 노멀 버전의 S1000RR은 좀 푹신한 시트거든요. 보통 알차들은 다 푹신하게 나왔었는데 얘는 딱딱하더라고요. 쇼바의 그 세팅은 참 좋았어요. 저는 느낌은 쇼바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괜찮았는데, 요철의 반응을 시트가 딱딱하니까 그 시트 딱딱한 게 못 받아주는 거지. 갑자기 쾅쾅 튀는 데에서 시트에서 탁탁 치니까 서킷에서 탈 때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 노면이 불규칙한 노면이 없잖아요. 막 갑자기 튄다거나 이런 노면이 없으니까. 근데 공도는 아니잖아요. 공도는 항상 불규칙한 노면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니까 요건 좀 딱딱해서 그것도 또 하나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알천 같은 경우는 알천과 알천 R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즈키에서 알천 R은 서킷용, 알천은 공도용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도용이면 공도용 맞게 시트도 좀 편안한 시트로 나왔어야지. S1000RR 같이 두 가지의 시트에 그거를 둔 것 같이 알천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좀 소프트하고 하나는 좀 단단한,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트는 그대로 그냥 알천 R과 알천 다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도용으로는 조금 딱딱해요. 그런 건 있고, 저같이 이제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가는 사람들은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가 들어가는 느낌을 전혀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조금 딱딱하다. 그래서 공도에서 다양한 노면, 불규칙한 노면을 만났을 때는 다소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알천의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009년 정도 연식이었나? 그 당시에는 풀체인지 된 모델 알천을 시승을 했었을 때 되게 낮은 시트고와 편했어요. 되게 아담한 사이즈 시트고도 되게 그 당시 알차 레플리카 중에는 가장 낮은 시트고를 자랑했고, 양발의 착시성이 좋아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좋았는데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밀린다는 느낌이 초반 응답성이 좀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잠깐 타봤기 때문에 자세하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비해서 기본기가 충실한 브레이크이에요. 이거는 신형 알천은 브레이크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좋아요. 잘 들고, 초반 응답성도 그렇고 중반 응답성도 그렇고 그냥 13579 꾸준하게 들어주는 그런 브레이킹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런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고, 역시 뭐 브렘보를 채택하고, 그리고 이제 캘리퍼 브렘보 채택하고
디스크도 브레인볼을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브레이크는 되게 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 서킷에서 제가 브레이킹을 해봤을 때 서킷에서는 거의 뭐 250, 260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잖아요. 앞브레이크만 잡았을 때는 S1000R보다 훨씬 현저하게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왜 안 든가를 생각해 보니까 S1000R은 연동이거든요. S1000R은 연동이에요. 브레이킹이 연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뒷브레이크가 꽉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뒷브레이크를 썼지. 그때부터는 조금 낫더라고. 하지만 시스템 상으로 연동이 된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잡아주잖아요, 브레이킹을. 그래서 연동 브레이크가 초보자들한테는 훨씬 좋죠. 거기다가 또 S1000R이 연동 브레이크이긴 하지만 뒷브레이크만 따로 밟으면 뒷브레이크만 따로 잡혀요. 연동이 풀리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BM은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바이크지 않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BM의 브레이크가 조금 더 낫다는 거, 그런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5000km 타면서 느낀 점은 가성비 정말 뛰어난 차다. 그리고 이제 단점 또 있다. 탑브리치. 아니 요즘 R3도 탑브리치가 막 이렇게 구멍도 딱 나고 좀이 그 멋있게, 이게 뭣도 멋있지만은 그 경량화 요런 데에서 좀 딱딱 구멍도 좀 뚫어놓고 경량화 좀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탑브리치도 옛날 거 같은 똑같은 거야. 그냥 탑브리치가 2019년인데 좀 거기에 맞춰서 좀이 멋들어지게 좀 해주면 덧나나? 그런 것들도 마음에 안 들어. 물론 R1000R 같은 경우는 구멍이 살짝 뚫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무튼 단점은 뭐 몇 가지가 있고, 제가 느끼는 단점들은 다 이야기 드린 것 같고, 정말 슬림해서 미들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뭐 와인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리터급이라 그러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와인딩도 그렇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이 안 좋은 차가 어디 있겠어. 다 좋지. 그런 거는 다 배제시키고, 저는 이제 장점만, 이 차의 이제 특장점을 얘기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단점도 이야기 드렸어요. 리터급 가성비 끝판왕 차는 R100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써서 한다 그러면 R10R도 좋은 구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나는 무조건 좋은 차를 사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차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가성비 아니고. 근데 가장 좋은 차가 가장 비싼 차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도에서나 서킷에서나 가장 좋은 차는 2020년 BMW S1000R이 있지 않을까.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면, 나같이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R1000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가성비가 아니고 나는 무조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그러면 S1000R 2020년식 신형 모델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는다 그러면 저는 스즈키 GXX R1000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밋밋하지만 폭발적인 와인딩이나 이런 거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R1000 오너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